애교살이 있을 때는 뭔가 어리고 좀 밝고 좀 귀여운 느낌의 뭔가 경쾌하고, 갑자기 애교살이 싹 없어지면 뭔가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확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목은 하안검과 애교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 밑에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는 그 부분을 애교살이라고 그러죠. 좀 웃을 때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가만히 있을 때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이 애교살이란 것은 그러면 어떤 구조냐? 애교살은 이 눈 밑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구조를 보면 겉에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그 눈 둘레 근육이라고 하는 그 안륜근이라고도 하죠. 이 근육이 있는데, 눈 둘레 근육 중에서 가장 이 위쪽 부분,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이 웃거나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뭉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애교살이 되겠고요. 애교살은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근육이 뭉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애교살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교살이 있으면 어려 보이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교살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애교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눈밑이 애교가 반대로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눈밑이 좀 이렇게 평평하면서 뭔가 무표정해 보이고, 눈 밑에 애교살이 없으면 좀 사람이 표정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진 있어요. 이렇게 저도 우연히 봤는데, 애교살이 잘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 얼굴에서 애교살을 지우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이렇게 해서 지운 그런 얼굴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하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애교살이 있을 때는 뭔가 어리고 좀 밝고 좀 귀여운 느낌의 뭔가 경쾌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애교살이 싹 없어지면 뭔가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확 바뀌거든요. 글쎄, 이거는 뭐 애교살이 있으면 어려 보이는 이유라는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겠죠. 애교살이 있으면 또 하나의 그런 장점은, 그 우리 눈의 크기를 볼 때 위쪽에 쌍꺼풀이 있으면 눈이 위쪽으로 커 보이는 것처럼, 애교살이 있으면 마치 그 애교살의 밑에 부분까지도 눈의 그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뭐 이런 또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고요. 애교살이 있는 경우는 뭐 없는 경우랑 보시면 이제 바로 느낌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하안검 후 애교살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안검 수술을 하신 다음에 애교살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서 하안검을 해야 될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는 눈밑이 불룩해지는 거, 눈밑 지방이 많이 나오면서 불룩해지는 거다. 두 번째는 눈 밑에 피부가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전 방식의 하안검 수술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 수술을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속눈썹 바로 아래를 따라서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해요. 그 다음에 피부를 딱 젖히면 그 눈 둘레 근육이 나와요. 눈밑 지방은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눈밑 지방까지 접근을 하려면 근육에 절개를 해서 열어야 되겠죠, 근육을. 그러면 예전 방식은 피부를 절개를 해서 열고, 근육이 나오면 근육을 절개를 해서 열어서 눈밑 지방에 접근을 했어요. 눈밑 지방에 접근을 하고 나선 불룩한 눈밑 지방이 있을 때는 대개 남는 만큼만 일부를 제거를 했어요, 눈밑 지방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근육은 그냥 벌린 상태에서 그냥 속의 지방만 제거하고 나서 근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펼쳐보면 피부를 이렇게 열었으니까 좀 남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남는 피부를 조금 잘랐어요. 적당히. 너무 많이 자르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적당히 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을 하고 끝냈어요. 이게 제가 처음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를 배우고 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안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뭐 회복도 빠르고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술의 어떤 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눈 밑 지방을 제거만 하다 보니까 눈 밑 고랑 부분이 꺼진 부분에 대한 처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정하려면 뼈에 붙은 그 인대를 풀고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위쪽에 있던 눈 밑 지방을 고랑 부분으로 메꿔서 고랑을 펴주는, 이런 게 소위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잖아요. 이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니까 눈 밑 고랑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예전에 블룩했을 때 아래가 꺼지는 느낌보다는 좀 좋아는 지겠죠. 눈 밑이 좀 날씬해지니까. 그래도 고랑 부분의 선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육에 대한 부분인데, 눈 둘레 근육을 그냥 열어서 속에 있는 지방만 제거하고 근육을 그냥 조치를 안 하고 겉에 피부만 자르니까 그냥 근육은 이렇게 열렸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근육은 놔두고 겉에 있는 피부만 남는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그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애교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기존과는 달리 표정에 따라서 애교살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고, 처짐을 당겨주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겉에 있는 피부만을 잘라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피부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어떻게 하든 최대한 자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밑으로 이렇게 자꾸 당겨지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밑은 어떤 굴곡이 없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평평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애교살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냥 예전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의 예전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이 근육을 당겨서 고정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외양각 고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깥쪽에 눈의 각 부분에다가 근육을 당겨서 이렇게 고정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을 재배치를 해놓고 나서 겉에 있는 근육 중에 위쪽과 아래쪽이 생기겠죠. 근육을 중간을 열었으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당겨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면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탄력이 딱 생기죠, 근육이. 자연스럽게 밑에가 탄력이 생기니까 이 위쪽에 남은 근육의 위쪽 부분이 있죠. 이 위쪽 부분이 애교살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을 하게 되면서 애교살이 자연히 생기고, 또 밑에 부분은 이렇게 딱 받쳐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눈 밑을 이렇게 딱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뒤집어지려던 부분을 밑에서 이렇게 딱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려는 느낌이 좀 잘 안 들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피부를 자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부를 많이 안 자르더라도 이미 눈밑 지방 재배치와 그 외양각 고정만으로도 눈밑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안검 후 애교살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예전 방식, 그냥 지방 제거를 하고 근육은 따로 조치를 안 하면서 피부만 잘랐을 경우에 그게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애교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안검과 애교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